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품격도, 인격도, 품행도 방탄인 철갑 인간이 있습니다. 자신은 정작 쓰레기통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냄새난다, 지저분하다, 좀 씻어라, 넌 왜 그렇게 사냐고 호통을 치는 인간이 있었죠. 아파트를 두 채나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편리를 위해 전세를 살며 나도 임차인이다라며 임차인 코스프레를 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던 그런 인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격하게 반응하며 아무 말 대잔치로 막말과 가짜 뉴스를 쏟아내며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몰빵했던 그런 인간.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겠죠? 조금 더 힌트를 드릴까요? 그 인간이 알고 보니 이번 국힘당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당사자로 확인됐는데요. 집을 4채나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거품을 불던 SH공사 사장 내정자였던 김연아 전 국힘당 의원의 확장판 유니버스 버전인 윤희숙 의원 이야기입니다. 국힘당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위법 의혹 명단에 떡하니 등장했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요. 꼴에 대선 출마까지 하고 갖은 꼴값을 떨어대고 있는데 과연 무슨 말로 변명을 할까요?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긴급회의 도중 나와 12분의 6, 7 정도 소명이 된 것 같다. 송준석, 윤희숙 이런 분은 워낙 간명한 것이라고 애둘러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회의 도중 뛰어나와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떡밥을 뿌리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죠. 혹시라도 악화될 여론을 대비해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최고위가 이날 회의에서 위법 의혹 당사자들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는데 윤 의원 관련 의혹은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서 짧은 시간에 소명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의 소명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신들이 소명을 듣고 들여다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가요? 그럴 거면 뭐하러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맡겼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할 일이 없어서 전수조사 명단에 들어간 의원들을 제명 출당 조치했나요? 대응하는 수준 자체가 함량 미달인 거죠. 이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제가 예측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징계요? 누가 누구를 징계하겠습니까? 최고위원회에는 오늘 8시부터 7시간의 장시간 논의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먼저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되었고 이미 매각되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국힘당 의원들 중 12명에 대한 부동산 위법 의혹이 의심된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힘당 관련 투기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총 13건 12명의 의원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명단 비공개를 고수했지만 이미 유출돼 알려진 12명의 의원들은 윤희숙, 강기훈, 송석준, 이철규,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안병길, 이주환,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인데요. 이 중 본인 관련 의혹 8건, 배우자 관련 의혹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는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이 2건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이번 야권 대상 조사에서는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권익위는 위법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키로 했습니다. 땅을 사랑하는 정당,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원직을 부업으로 하는 이들이 부동산 부당거래 관련자가 꼴랑 12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차명으로 다 빼돌려 놓은 건 아니고요. 사돈의 8촌까지 조사했나요? 이들의 꼼꼼함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요. 이런 전수조사를 믿어야 하는 게 더 큰 코미디인 거죠. 혹시 12명을 뺀 나머지라면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24일 오후 국힘당의 부동산 의혹의원에 대한 징계가 발표됐는데요. 부동산 의혹이 있는 12명의 의원 중 5명은 탈당 권유, 1명은 제명 조치한다는 징계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게 준스톤이 말하는 강력한 조치인가 봅니다. 지난달 21일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한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송 대표님께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다만 이제 송 대표님도 처음에 의지는 강하셨지만 협조 안 되는 의원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도 너무 강해서 또 실효가 없는 조치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의 조치도 참고하고 또 저희 나름의 이걸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니 탈당만 하면 뭐하냐. 탈당하면 정치적으로 잠깐 곤란을 겪는 것이고 언젠간 복당시킬 거 아니냐.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아니 그럼 경제적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환수 안 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24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현재 이낙연 대선 캠프 상임위원장의 놀라운 발언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황교익 친일 논란 발언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사람의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해 끝까지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요. 황당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멘탈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올바른 상식과 철학을 가진 정치인으로 알았는데요. 속속 드러나는 수박들의 정체가 가히 판타스틱합니다. 이낙연 후보 본인이 황교익 씨를 향해서는 유감 표명을 했었잖아요. 네. 캠프의 관계자가 친일 프레임 네. 제기한 건 잘못됐다. 그 발언을 직접 하신 당사자시니까. 네, 제가 그 발언을 했죠. 네네. 영상 편지 한번 하시겠습니까? 뭐 영상 편지까지. 황교익 씨에 대해서. 네. 문제는 황교익 씨가 본인의 그 센 발언을 통해서 사실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입증이 됐고요. 이제 그 뒤에 이어진 먹방 TV 관련은 이건 이재명 지사의 그 판단 능력, 지휘 능력, 자질 능력 이런 면에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본인들을 좀 더 잘 돌아보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아니면은 분명하게 사과를 더 진솔하게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황교익 씨한테는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요. 제 솔직한 느낌을 얘기했는데 그게 지나쳤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감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는 더 보탤 얘기는 없죠. 사과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